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할 것. 그리고 뭔가 남과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퇴직 후 예. 30에서 40년을 예. 이제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 또한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예. 퇴직 후 이제 12만 시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던데 12만 시간 정확히 좀 어떤 의미고? 이제 퇴직 후에 네. 인생이 얼마나 긴가를 네네. 좀 이렇게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본 건데요. 네네. 예, 작년 가을에 잡코리아 네. 취업 컨설팅 업체죠. 거기가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을 조사해 봤더니 51.6세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네.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된 직장에서 60살까지 일하고 나오는 사람의 비율이 8% 정도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51.6세 평균을 네. 반올림해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네. 그 왜 83세냐면은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럼 아니죠.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렇더라도 평균 수명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83세까지 네.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네. 실제로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어느 그 재벌그룹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갔다 온 분이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성임 갔다 딸려집 갔다 그냥 마나님들은 그냥 갈 데가 많거든요. 네. 줄줄줄 써내려가는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래요. 네네.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을 하면 그게 12만 4,465시간이에요. 12만. 그래서 12만 시간이라고 네. 해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긴 이 시간인가.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 네. 연평균 1967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뭐 네.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 초등학교 때 수없이 들은 얘기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니에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30대, 40대부터 이런 거를 미리미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야, 그럼 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뭔가요? 그래서 우선요. 우리나라는 첫째 긴 인생 30년, 40년 도대체 뭐 하고 살 건가.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네.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네. 첫째는 뭐냐.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어디 살 건가. 근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해요. 왜냐?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네.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되잖아요. 네네.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그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얼마냐? 5억 1천만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은 무슨 돈이 저렇게 많지? 이게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버리면 차라리 지방이 나요. 근데 5억 1천만 원 중에서 가계 부채가 우리 많잖아요. 얼마냐면 9,900만 원이에요. 네. 이걸 빼면은요. 4억 1,100만 원. 네.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있으면 네.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그 집 빼버리고 나면 뭐 남아요? 5,400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아니 5,4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그냥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네. 지금 뭐 동학 개미 난리잖아요, 이게 다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육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 버텨줄 수 있을까? 제 친구의 사례를 많이 듣는데 제 친구가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피크가 언제냐면 1991년이거든요. 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 집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28평짜리? 우리말은 경기도쯤 서울 접경 지역에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실제 제 친구 사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꼴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10년 후, 20년 후 이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걱정이 돼요, 이게 사실은.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제가 공격받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오는데 제가 댓글을 못 읽어요.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아서.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네. 이게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네. 아까 스웨덴 이게. 네. 근데 우리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드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거든요. 네.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인데요. 네. 제가 놀랐는데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네.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 받는 분이 단 10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54% 절반밖에 안 돼요. 월 수령액이 더 문제인데 네.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8%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7.7%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네. 작년에 255조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대충 약 4천만 원이에요.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네. 일부 사람밖에 없어요. 없어요. 있는 거는 뭐냐. 달랑 집 한 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집이 10년 후, 20년 후 일본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가지고 그쵸, 그쵸. 돌아가는 비싼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첫째로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라도 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건 네.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생활비가 충분하면은 일 안 해도 되는가? 그런 분이 유감스럽게 우리는 제가 보기에 지금 20-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네. 제 친구가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아직 젊으시니까 몰라서 그렇지 네네. 살아보세요. 미칩니다. 지금 제 친구나 이런 친구들 중에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네. 많은 저 나이 든 분들이 돈의 문제보다도 갈 데가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먹고 살 걱정이면 사람 뭐 하는가. 네.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NPO 활동이라고 그래요. 네.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네. 민간 비영리 조직. 미국 가면요. 네.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퇴직하고도 무슨 교육 활동, 네. 노인들 도와주는 거, 지역사회 개발 뭐 이런 일을 가서 해요.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러면 60 내지 70은 네. 사회공헌 활동, 재능 기부죠.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네. 이게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네. 그 200만 개 정도 되는 NPO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웃나라 일본도 90년대 후반부터 NPO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 NPO 조직을 만드는 걸 쉽게 해가지고 그게 막 몇만 개 늘어나서 네. 퇴직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봉사활동하고 약간의 용돈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가 이제 예. 현역으로처럼 네. 내가 일을 하는 게 그게 네. 내 네. 고독도 해결해주고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네. 수익도 네. 만들어주고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 말씀이 맞는 네. 게 뭐냐면 퇴직 후에 노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 3대 불안. 예,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네.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이다.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네. 취미 활동이든 뭔가 소일결에 있어야 된다.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이 몸 여기저기 고장도 많이 났거든요. 네네. 그냥 수리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아, 되게 중요한 그게 거죠. 굉장히 그래서 호소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해요. 세상에서 참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갈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뭔가 되게 이게 지금 나이 든 분들 선배나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네. 그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말을 못했으니까 막 누구 만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네네. 저는 와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뭔가 충만감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MPO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우리나라는 뭐 미국식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 외에도 퇴직 후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냐면 네.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네. 우리 퇴직한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퇴직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네. 첫째는 뭐냐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체면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이웃나라 일본도요. 그 네.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의 사례를 쭉 소개한 걸 보면 네네.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죠.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그러니까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딸이 40대 중반인데 네. 그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네. 40대 중반에. 네.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네.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네.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경제력 있는 댁에 가서 그거 해주고 뭔가 약간의 돈을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 하지 않고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네. 그런 사회 풍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도 그동안에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는데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사례, 일본 사례처럼 그런 사람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할 수 없지. 그 돈이 모자라니까 해야 되고 네. 또 더 바람직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라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창직의 시대라고 그래요. 창직.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어느 조직 내에서 오래 일을 해도 되고 네. 그 일을 갖고 나와서 창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걸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업수가 그 1969년만 해도 네. 3,260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19년에는요. 이게 16,891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직업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25,000개, 네. 미국은 3650개. 이게 몇 년 통계인데. 2019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요즘 주위에서 보면요. 무슨 반려동물 장의사, 아이패드 화가, 인터넷 장의사. 네.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그 처음에 그걸 시작한 사람이 뭐냐면 네. 광고업체에서 예능인을 이렇게 발탁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네. 그걸 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예능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댓글이 나쁜 그 악성 댓글이라든지 기록이 다 그걸로 남아있죠.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과거를 뭐 없애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터넷 장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크게 성공했어요. 근데 어떤 정리 컨설턴트 네,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창직이구나. 그런 걸 제가 이 48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좀 했죠. 뭐 대표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저는 이제 제가 네.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1991년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92년에 개방됐거든요. 네. 개방되기 바로 그 전해인데요. 그때 제가 증권회사에서 국제 업무 담당하는 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느 잡지사에서 외국
그 전문가의 글을 좀 받아서 달라고 그러길래 네. 제가 일본에 잘하는 자산운용사 사장한테 이제 투자에 관한 글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주는데 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IR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베스터 리레이션스라고 해서 재무 홍보. 네. 우리도 기업들이 상장해서 하잖아요. IR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 IR을 처음 봤어요. 91년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은 뭐냐면 한국도 내년에 주식시장이 개방이 되면 IR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이거구나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제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IR 컨퍼런스를 뭡니까 저 세미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호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IR 관련되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IR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도 쓰고 뭘 하다 보니까 제 친구는 그 제 권유에 의해서 IR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운영하면서 돈 좀 벌었어요. 또 제 밑에 있던 애널리스트들은 상장기업의 IR 전문 담당자로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그때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IR이라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소개한 거죠. 네네. 네. 그런 식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대 초에 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 펀드 운영하는 이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그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자산운용 회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펀드 비즈니스, 자산운용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네.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이게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내가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비슷한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장의 입장에서 투자 교육 일을 쭉 하고 다녔어요. 네.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설득하는 일을. 그러다가 제가 있던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또 제가 사장 또 하다가 뭐 또 한 2년 하다가 또 잘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 일을 그냥 라이프워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 그 회장님한테 그 미래에셋에서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제가 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미래에 가서 9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노후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노후 설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노후 설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48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네. 48년 후에 노후 설계 이런 거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의 연장선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래에셋에서 제가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이제 나와서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노후 설계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트러스톤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떠냐고. 거기 들어와서 제가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남하고 경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퇴직 후에 그 일을 한다고 네. 그런 일에 몰두하다가 네. 회사에서 미움받아서 잘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의 직업과 연관시켜서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하게 되면 제가 옛날 저 증권회사에 있을 때도 IR 같은 걸 하면서 우리 회사를 좋게 만들었잖아요.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을 하면 좋고 네. 뭐 안 되면 그 일을 갖고 나와서 창업을 해도 좋고. 대부분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고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는 그러면은 게. 직장인으로서도 회사에 충실할 수 있게 그렇죠. 되고 그리고 나의 라이프워크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런 거를 하라 이거죠. 엉뚱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30대, 40대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도 사실 지금도 현역대처럼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네네. 평생 현역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 뭐 어떤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그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네. 제 일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거를 제가 하지만은 네. 저는 이거를 일찍 깨달은 덕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사실은 20대 후반에 동경에 연수를 가가지고 그때 일본의 나이 든 분들이 일하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도 나이 들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부터 저는 뭐냐면 높은 자리보다도 월급 많이 잡는 보다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항상 생각한 거가 네.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일찍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할 것. 그리고
뭔가 남과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제 성격에도 맞고 또 제가 일본에서 미리 그걸 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비교 우위가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하루에 신문 3개, 4개를 가방에 넣고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신문 스크랩 하거든요. 그런 걸 끊임없이 해야지 않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회사의 김 부장, 어느 회사의 박상무 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IR의 전문가, 노설계 전문가, 김갑돌 네. 누구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진급이나 이런 게 연연하지 않고 네. 아, 이 일은 저 사람이야. 같이 노설계를 교육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노설계 쪽에 돈 버는 일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야. 네. 저 사람은 노설계 중에서도 뭘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네. 만약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회사는 나한테 왜 월급을 주고 나한테 이런 자리를 줄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제가 제 월급을 깎습니다. 네네. 아, 이제 내 밑에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 뭐야 이 일이 무슨 직접적으로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저도 나이도 있는데 저는 미리미리 깎고 회사에서 자동차 준다고 해도 자동차 안 갖겠다고 그러고 경비를 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 해야지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회사 입장에 생각하니까 회사도 더 그렇죠. 회사 측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네. 자기 소신 내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내가 생활비가 모자라서 좀 약간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취미로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에도 받고 폼도 나고 그런 일이 있나요? 이런 일은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뭐냐?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네.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네. 이제 끝내고 나서 네. 그때 5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아, 이왕이면 사장 마누라가 낫잖아요. 친구들도 저게 무슨 소장, 무슨 소장이야?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신이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네.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자기 소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평생 현역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 현역을 좀 강조하시지만 사실 요즘 젊은 세대 분들 중에서는 파이어족이라는 네. 말도 네.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이런 네. 걸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파이어족 꿈꾸는 거면 젊은 직장인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 자기 인생관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이 아쉽고 네. 또 그다음에 회사에서 짜증나고 네.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단순히 그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뭐냐면 그렇게 돈을 좀 벌어서 화요적이 되더라도 자기 라이프워크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요. 제 아는 일본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가 고달픈 직업 안 보니까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40대 이때에 정말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연봉 많이 받아서 일을 해요. 네.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한 50대 초반이나 이때에 딱 회사를 퇴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섬을 하나 사서 개발한다든지 무슨 사회공헌 일을 한다든지 네. 자기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할 일을 정해놓고 관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화요족을 꿈꾸는 분들이 두 가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다가 돈을 좀 모았는데 네. 앞으로도 그 모은 돈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40몇 년 이렇게 업계에서 있으면서 보면은 한때 성공한 투자가로 유명했던 사람이 몇 년 후에 소식이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네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게 하나고 돈이 아쉬워서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자고 그랬는데 막상 나이가 50대고 60대고 보니까
자기 동기들이 어디 가서 뭔가 자기 각고돼서 좋은 위치에 서가지고 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는 어정쩡한 입장이 돼버려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지금 벌은 돈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돈이 아쉬워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서 60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자기가 할 소일거리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게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지금 충동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하고 싶어요. 또 요즘 젊은 분들 사실 재테크로 단기간에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돈을 번 분들은 맞아 성공했으니까 벌었겠죠. 네. 그것이 유지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네.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돈에도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예, 이런 게 유행이 돼가지고 네. 직장인들의 주식투자 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저는 조심할 게 뭐냐면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월급이 나오죠. 네. 퇴직금이 나오죠. 네. 보너스 나오죠. 네. 엄청난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금융자산이에요. 일이. 그렇죠. 그래서 일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돈에도 일을 시킨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기 본업을 해치는 일. 그런 식으로 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재테크를 해서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어느 대형 증권사의 고객 중에 신문에 발표된 걸 보니까 20대 남성 투자가의 네. 주식 투자 매매 회전율이 네.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남자 네. 투자가의, 남성 투자가의. 이게 보통 회전율이요. 1년에 한 번 샀다 팔았다 하면은 100%거든요. 그러니까 6,800%라고 하는 거는 68회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꿈에도 그걸 할 거야, 아마. 밥 먹고 그것만 하면 회사 일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 그 단기 시황 전망에서 해가지고 성공이 어렵다는 게 세계적인 대가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사고 팔고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일에 소홀해서 일에서 도태되기 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직장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월급과 보너스와 퇴직금을 주는 엄청난 금융자산이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은 인적 자본 투자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인적 자본 투자. 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 돼요.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되는 거지 돈에만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건 안 돼, 굉장히 안 돼.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요즘 좀 그렇게 네. 좀 추구하는 문화가 좀 생기고 있으니까. 책에서도 보면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노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건강과 고독이다. 네. 일에서도 은퇴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느끼는 고독감은 네. 노인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다. 네.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네. 소일거리라도 네. 얼마의 보상만 좋아진다면 네. 몸이 따라주는 한 계속하는 것이 좋다. 연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독하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또 요 의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반발, 네.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의견을 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은퇴 이후에까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시잖아요. 네.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은퇴한 이후에까지 굳이 꼭 일을 해야 하냐. 그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요. 몇 년 됐는데 네.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네.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 일이 있는데 오.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105편의 그 퇴직 공무원 수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네. 심사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네. 그다음에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네.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읽은 수기 105편에 90% 이상이 나와 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그쵸, 네. 그쵸, 그쵸. 이분은 아주 지방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네. 이거 고급 공무원이죠. 네. 나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네.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아,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네. 저놈의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네.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네. 봤더니 뭐냐.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도 일본도 큰 일거리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면접해가지고 붙어서 갔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분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리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이거예요. 짱이야. 근데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온대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70만 원을 받고 네네.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거죠.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네.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이게 딱 그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네.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네. 이분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에세이를 쭉 보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보내온 에세이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떤 남편이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네네.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네.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아, 뭐죠? 이 아니고, 뭘 잘한 아니고 거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다. 낮에는 집에 아, 없는. 이게 너무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 화목을 위해서도 네.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으면 네,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네. 이런 모든 걸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퇴직 후의 3대 불안, 아까 말씀하신 돈과 건강, 외로움, 그리고 그 아내분의 행복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부 사이의 일. 화목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것이다. 네, 네.